하다고 손꼽히는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조원입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수험생이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바로 생애와 그리고 성경 이론 요약과 성경적 관점. 여기 양파 같은 남자 이 플라톤님의 조각상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보이시죠? 플라톤님은 기원전 427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매우 부유한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넓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플라톤 이름이. 그래서 플라톤의 그 전적 중에 레슬링 대회 3번 우승이라는 전적이 있어요. 이게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 출신에다가 부유한 집안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그래서 매우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쭉쭉 밟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정계에 진출하려는 꿈이 있었어요. 정계 지망생이. 근데 이제 플라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 당시가 이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주도의 그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토 주도의 펠로폰네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시기에 여기에 져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과두 정권이라는 게 이 아테네를 자리 잡게 되는데 과두 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부 형태의 소수 권력층이 군사력, 재산, 재력 다 독점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 플라톤이 그 당시에 그 과두 정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테네에 있는 그 귀족 세력들을 막 숙청하고 재산들 강탈하고 그래서 플라톤은 그때부터 어떤 민주정 그런데 어떤 의심을 품고 있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두정이 드러나서 거기서 또 민주주의와 내전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과두정권과 민주주의는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민주주의에 아직 이 희망의 한 가닥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플라톤이 20살 됐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플라톤의 스승님 소크라테스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플라톤이 28살이 됐을 때 소크라테스 형님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독금을 마시게 되죠. 근데 이 플라톤의 쓴 책들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민주주의에 의해서 소크라테스 형님이 사형을 당하니까 이 플라톤 형은 민주주의에 엄청난 혐오감, 증오감을 품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죠. 그 정도로 민주주의에 어떤 엄청난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플라톤이 원래 정계 지망생이라 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그냥 정계 진출 아예 포기해버려요. 이 사회가 너무 썩었고 너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이제 40살이 되기까지는 막 정확한 어떤 그런 활동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 플라톤 형님이 그 다음부터 살짝 이렇게 해탈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플라톤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탈리아와 시켈리아라는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학파와 만나서 교훈을 나누고 정치가이자 장군이고 천문학자고 천문학자인 아르키데스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디온이라는 이 사람이 시켈리아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시켈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은 항상 뒤에서 말하겠지만 철인 통치 이념이라는 이념을 내세웠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엘리트에 의한 독재 체제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체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디온이라는 어린 청년을 통해서 철인 통치 이론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이 여기 시켈리아라는 곳을 방문했다 했잖아요. 그 디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켈리아를 총 2번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아테네로 돌아가고 플라톤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아테네 땅에 아카데미아, 그 학원을 세우게 되고 거기서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인형 알리고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디온이라는 사람이 그 디오니소스 1세의 왕이 죽었을 때 디오니소스 2세의 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철인 통치 이념을 실현하자고 플라톤 형님을 불렀는데 그때 그 디온이라는 사람이 모반 혐의로 추방당하게 되고 플라톤도 기구끼리 막히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조금 후에 4년 뒤에 다시 디오니소스 형님이 시오스 형님이 플라톤을 초대하지만 그때 갔다가도 좀 그게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후에 활동은 그냥 플라톤이 그 자기가 세운 아카데미아에 가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또 저술가 학문 활동을 이어가다가 네, 80세에 이분은 안타깝게도 80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독신의 은사가 있으셔서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과 딸도 없어요. 네, 그렇게 죽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네. 이제 짧고 간략하게 플라톤의 이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톤님의 명언을 좀 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정은이 형 한번 읽어주시죠. 가장 완벽한 체제는 엘리트에 의한 독재다. 사랑의 속이 있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적인 말들을 쏟아낸다. 연인들의 서약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은 의존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일종의 정신질환자라고 플라톤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내가 진심으로 당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미친 여자와 결혼할 비록 당신이 울을지라도 부모님과 말다툼하지 마라. 교육받지 인간은 가장 야만적인 동물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 남자아이가 가장 다루기 어렵다. 또요, 이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따로 분리해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쇼펜하우어님이 말한 건데 우리 예호 형님께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해서 잠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좀 심상치 않지 않나요? 이게 막 사랑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하고 막 사람 동물이라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그만큼 플라톤 형님은 뭔가 사회에 의문을 제기했고 불만을 품고 있었고 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런 정신들이 저는 좀 과격하지만 이런 명언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이론이야. 네. 이게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 자크르이 다비드님이 그린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분이 소크라테스고 이분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이때 20대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백발의 노인으로 표현하고 또 뒤를 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냐면 이게 그만큼 참혹한 심정을 이 그림에 나타내려고 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이때 28살의 소크라테스의 그 처형을 겪었다 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플라톤은 진짜로 이 사회가 너무 썩을 때라 썩었구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이상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는가라는 그 의문을 품고 온 생애에 걸쳐서 책을 딱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뭘까요? 소크라테스의 감명. 아니 플라톤이 유명한 책. 국가. 맞아요. 국가예요. 이 책이.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고전 1등으로 꼽힌 게 바로 국가라는 책이고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귀염둥이 준영님이 소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플라톤의 요즘에 동물의 비유인데 동물의 여기 있는 동물 인간들은 그냥 저기 어릴 때부터 사자 뭐 바뀐 집에 그림 그 건너편 그 거기에 있는 그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동물 본면을 바라보는 인간들 당연히 이게 진짜 믿게 되면 그거 못 봤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이 이게 그 인간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 그림자는 일종의 가짜 세계다. 그리고 이상 세계, 그 진짜 세계는 이렇게 밖에 있다. 여기 밖으로 나가는 분들 밖에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 이데아가 보면은 그 사물이나 존재 본 모습, 감각을 느끼고 보고 이런 게 아닌 이성으로 봐야 한다. 라는 주장 붙였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이 좀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죄수로 약간 묘사가 돼요. 국가의 이데아 그 동굴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 그림자가 인간은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거는 그냥 현상계, 가짜계고 그 동굴 너머에 있는 여기가 이데아라는 그 플라톤님의 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이 이데아를 더 최대한 많이 알 수 있을까? 최대한 그 진짜 이데아와 가깝게 상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장 많이 탐색하고 노력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그래서 이데아를 보려면은 어떤 감각 이런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이성, 그 오로지 이성으로만 이데아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데아의 스펠링이 IDEA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또 아레테라는 네,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데아가 가장 많이 실현된 상태로 플라톤이 추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플라톤의 이론 요약을 조금 우리가 배웠던 주제로 좀 비슷하게 바꿔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각하는 것은 실제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조사를 더 해봤습니다. 플라톤이 온 생애를 걸쳐서 썼던 책이 제가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이상적이고 이데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플라톤님이 무슨 말 하셨냐면은 인간에게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그 세 가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법에도 지혜, 용기, 절제가 있고 국가에도 통치자 계급, 방자 계급, 생산자 계급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품고 있어야 할 덕들을 플라톤님이 말해주시면서 이 덕이 온전히 품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실현할 때 그때야 이제 이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 그 통치자 계급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계급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의 덕이 있어서 네, 나라를 다스릴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 계급에는 용기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산자 계급에는 절제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덕들을 다 합쳐서 정의의 덕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 덕이 다 실현되고 네, 가장 온전한 상태에서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예요. 플라톤이 뭐라 하시냐면은 이 통치자 계급과 방위자 계급은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유재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공동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셨고 또 육아도 공동육아라고 말씀하셨고 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플라톤의 그 공산주의적 관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사람들이 사익을 버리고 공익에만 기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베이스. 선정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적 관점을 저는 동굴의 비에 추측했는데 동굴의 비 이게 여기 있는 죄수들이 사람이고 동굴 안이 사회 그리고 그림자들이니까 약간 일종의 저희가 보고 싶은 거 보면 약간 현실 속의 사회 여기 밖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어쩌면 저희는 여기 죄수들처럼 이렇게 그림자 우리를 보면서 약간 사회 살면서 그냥 그것만 진짜인 걸 수도 있지만 그 밖을 용기를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게 끝나는 마지막 그
동물끼리 마지막에 그 설득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조롱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 다시 그래서 하나님 동원한다는 설득을 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인사를 받고 성경 구자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게 하게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리석게 보이는 존재로 믿는 사람들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 지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지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다른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뜻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구절을 예레미야 17장 9절을 찾았는데요. 만물보다 거룩되고 심히 부유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비록 플라톤이 그 진짜 진리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걸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 끊임없는 사색과 그리고 계속 탐구로 인해서 정말 그 천국, 어쩌면 이데아가 가장 비슷한 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와 거의 유사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어떤 그 세계를 발견해내는 것이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또 네, 또한 이 타락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걸고 분투한 점,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지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